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구척장신과 발라드림의 경기 결과입니다. 2대0으로 구척이 승리하면서 이번 컵대회 4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득점자입니다. 허경희, 김진경 각각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평점입니다. 이현이 6.5, 차설인 7.5, 허경희 9.5의 MOM, 김진경 9.5, 진정선 7.5, 이혜정 7, 이영표 감독 7.5점입니다. 리사 7, 민서 9점의 민트별, 경서 7, 서기 7.5, 벤 7, 현영민 감독 7점입니다. 진희님의 평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하고요. 다른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현이 7, 서기 8, 그리고 MOM을 김진경 뽑아주셨습니다. 진정선 선수 통산 5개의 도움 기록했습니다. 30경기기도 했죠. 4골에 5개의 도움. 5개의 어시를 기록한 22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정선 선수 참 필드 잘 보는데요. 저는 저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이란 생각을 합니다. 이번 퀸컵을 돌아보더라도 정선 선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충분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백업 키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키퍼와 모든 포지션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얻은 기회입니다. 결정적인 수비, 정예원 선수에게 적재적소 태클 들어가면서 한 골을 막아내기도 했고요. 또 멋진 헤더 슈팅을 보여주기도 했고 결승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프더볼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좋으면서 패스 받기 좋은 위치에 가 있었습니다. 정선 선수가 허경희 선수와 데뷔 동기죠. 데뷔하자마자 수비에서 경희 선수와 짝꿍을 이루면서 또 준우승을 만들어냈던 게 정선 선수였어요. 지난 G리그에서는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서 거의 제대로 뛰지를 못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벤치로 좀 밀려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차설인 선수가 또 스텝업한 것도 있었죠. 정선 선수는 주전감의 전력이기에 전반적으로 구척의 전력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자원입니다. 4강 위로부터는 정말 더 치열해질 거예요. 경쟁하는 팀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은데 구척장신과 정선 선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혜정 선수 통산 35경기 출전 달성했습니다. 35경기에서 13골에 3개의 어시스트. 시즌2 때 액션이로 데뷔를 했죠. 상당히 초창기부터 활약을 해줬는데요. 슈퍼리그 우승도 경험을 했고요. 2-3-1-3-3이라는 순위, 액션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포디움에 오르는 또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척장신으로 이적을 했고요. G리그도 우승을 했죠. 최초로 2개 구단에서 우승을 하는 또 진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경기는 수비에서는 다소 고전을 했어요. 민서 선수의 활약이 워낙 대단하기도 했고 꼬꼬마 듀오, 서기와 벤 선수 다 활약을 펼쳐줬죠. 신장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들이 상당히 혜정 선수를 괴롭혀줬어요. 하지만 공격에서 많이 만회를 했죠. 고공 플레이 워낙 탁월했고요.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때리기도 했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격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구척과 발라의 상대 전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였던 구척장신 드디어 4번째 경기 만에 발라 상대로 첫 승을 따냈습니다. 여전히 1승 3패 열세이긴 합니다만 구척 입장에서는 상당히 값진 승리고요. 발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경기력은 사실 발라가 우세했습니다. 경기 내내 훨씬 많은 슈팅 숫자를 만들어냈는데 결국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것 아쉬운 부분이죠. 감독들입니다. 현영민과 이영표 감독이 이번 승리로 3승 1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G리그 패배를 소력을 했는데요. 현영민 감독 입장에서는 정예원 선수의 부상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예원 선수가 100% 전력으로 나올 수 있었더라면 다른 결과를 만들지도 몰랐죠. 이 골 결정력 부분에서 팀적으로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벤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는 삼서도 그리고 벤 선수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영표 감독의 구척 세트피스에서 적은 기회에서 골을 살려냈고 또 김진경 선수가 수비에서
또 허경희 키퍼가 많은 선방으로 발라의 찬스를 막아냈습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경희, 진경이 한 골씩, 정선, 설인 1개 도움씩 기록했습니다. 컵대회 득점 순위입니다. 선영과 보람 여전히 3골로 공동선두 유지하고 있고요. 제이, 지한, 유정, 경서, 민서, 하얀, 민지, 승현까지 2골씩 기록 중입니다. 보람 선수는 어쩌면 4강에 갈 수도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발라드림이 좋은 경기 펼쳤지만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패자 부활에서도 이미 블라비에 밀리게 됐죠. 블라비는 원더와 월클의 결과에 따라서 4강행 노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컵대회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서기가 3개의 도움으로 선두, 카라인, 미해, 초임까지 2개씩 기록 중입니다. 서기 선수의 컵대회 여정은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카라인과 미해 선수 아직 기회가 있죠. 카라인은 6강전이 아직 있고 미해 선수는 4강 진출했습니다. 서기 선수를 넘어서는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컵대회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서기가 4개로 단독 선두, 제이, 선영, 경서, 민서, 보람, 하얀, 민지, 미해 선수까지 3개씩 기록 중입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허경희 선수 키퍼 포지션임에도 꾸준하게 득점을 올리고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단독 2위까지 올라갔고요. 사오리 선수가 여전히 선두인 가운데 예고편에서 또 골이 이미 공개가 됐어요. 32골째가 될 텐데요. 격차가 좀 더 벌어지겠네요. 김진경 선수 12골 기록하면서 지한, 희정, 서기와 동률이 됐습니다. 다음 컵대회 준결승전이 40번째 경기가 되겠네요.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나티 선수가 20개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서기 선수의 페이스가 굉장히 매서웠죠. 한 경기에서 막 3개씩 기록하면서 순위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6강전 탈락으로 잠시 주춤하게 됐네요. 정선 선수 5개의 도움 기록하면서 초임, 가영, 태진, 으뜸, 경희 선수와 동률이 됐습니다. 데뷔 동기인 경희보단 한 경기 뒤지는데 지난 G리그에서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있었죠. 그리고 걸음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장하는 아이 설인 선수 3개의 도움 기록했습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나티 선수가 42개로 선두인 가운데 허경희 선수 32개가 되면서 단독 6위, 임진경 선수가 마침내 탑10 안에 진입을 했네요. 24개, 12개의 골과 어시 나란히 기록하면서 예쁘게 균등하게 성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선 선수 9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진, 미라, 은영, 민경과 동률이 됐습니다. 걸출한 골대녀, 공격수 못지않은 스탯을 갖추게 됐고 팀 선배인 송혜나 8개를 이제 능가하게 됐어요. 하나만 더 기록하면 10개 채울 수 있겠네요. 설인 선수 8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득점과 연계, 수비까지 전 영역에서 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스탯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이영표 감독 32경기에서 19승째를 챙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척과의 합이 참 좋아요. 4연승 질주 중인데요. 액션이와 기록했던 7연승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그에 못지않은 좋은 페이스입니다. 노잼계 1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리적으로 항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1승만 더 보태면 3번째로 20승 따내는 감독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4강전을 넘어서 결승에 가야 그 20승을 챙길 수 있는데 어찌 될지요. 승률 차트입니다. 승률 차트에서는 이영표 감독 5위에 해당하는 승률 6할 때 승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영민 감독은 16위에 해당합니다. 팀 성적입니다. 구척장신 46경기에서 24승째를 따내게 되면서 골대녀 최다승 팀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르기도 했어요. 2위인 액션이와 10경기 차이가 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승률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액션이 월클에게 페이스가 미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G리그와 G파컵 2대회 연속으로 이영표 감독과 성적이 괜찮죠. 4연승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2번째 4연승입니다. 이전에 한번 4연승 스트릭을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2번째 4연승을 하면서 팀 내 최다 연승 타이가 됐습니다. 준결승을 한 번 더 이기면 5연승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요.
발라는 27경기 14승 13패째가 됐습니다. 초대 컵 대회를 우승했던 팀이기에 그리고 경기력이 좋았기에 이번 탈락이 좀 아쉽겠습니다. 승률 차트입니다. 승률 차트에서는 구척이 5위, 발라가 6위 나란히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5할 때 팀들 국대팬부터 탑걸까지 한 3위부터 7위까지가 굉장히 좀 촘촘한 상황이에요. 매 경기마다 순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구척이 21승 7무째가 되면서 최초로 승점 70점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르기도 했죠. 기존에는 정규 시간 패가 너무 많았어요. 18패로 최다 패기도 하고요. 역시 최다 득점, 최다 실점 가장 다이내믹한 팀입니다. 발라드림은 정규 시간 9패째가 되면서 승점 추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구척이 열세에 놓였던 상성을 딛고 발라 상대 첫 승 그리고 4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감독들을 얘기할 때 프리뷰에서 또 현영민을 유잼계이랑 그리고 이영표를 노잼계이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색깔이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노잼계이랑 이영표 감독은 경기력은 좀 재미가 없지만 본인들이 잘하는 세트피스에서 2골 만들어냈고 실리적으로 지켜내면서 클린시트 결국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현영민 감독과 발라드림은 가장 재밌는 축구를 했지만 결국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인 부분에서 아쉬웠습니다. 예원 선수가 만약에 온전한 컨디션이었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경희와 진경 단연 승리의 1등 공신이죠. 아주 좋은 수비력과 또 아주 좋은 선방력을 보여줬고 직접 골까지 넣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었고요. 다만 경기력에서 팀적으로 좀 밀린 부분은 있었죠. 그럼에도 서린과 정선도 어시스트 하나씩 기록했고 정선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기회 부여받았는데 예원이 들어오자마자 뼈트라이커 면모 보여주면서 득점할 뻔했는데 그거 멋진 슈퍼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해정은 공격에선 상당히 좋았는데 수비에서는 꽤나 애를 먹었어요. 꼬꼬마 듀오, 특히 벤 선수가 상당히 활약을 했고 현희 선수도 이따금씩 연계와 슈팅 보여주긴 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도 구척이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발라에서 가장 빛난 별은 역시나 민서 선수였습니다. 기존의 경석이의 투맨 팀이라는 이미지 이제 완전히 뒤집었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를 가장 장악한 선수였어요. 구척 선수들 포함해서도 말이죠. 사실 득점까지 만들어냈으면 완벽한 경기가 될 뻔했습니다. 왼쪽 오버래핑 그리고 돌아뛰는 오른쪽 오버래핑이 정말 예술적이고요. 기존에 수비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제 공격까지 잘하는 육각형 선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원 선수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민서의 어떤 과부하 좀 줄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정말 잘해줬고 경서와 민서가 합을 맞추는 수비 상당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세트피스에서 2실점했지만 필드에서 먹힌 건 없었거든요. 이사 키퍼도 가슴 아픈 개인사 좀 털어내고 이번 경기는 해줄 건 다 해줬어요. 2실점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희 선수의 슈팅은 코스 내로 왔기 때문에 리사가 반응했다면 좋았을 부분도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나머지 거의 더 먹힐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방을 보여줬고요. 거기도 후반 막판에 좀 지치긴 했어요. 예원이란 카드가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 관리 안 된 부분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벤, 민서, 경서 활용하면서 특히 중원에서 센트럴 서기 좌우로 뿌려주면서 패스 마스터적인 면모 보여줬습니다. 벤 선수의 경우에는 기대 이상이었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초보 선수들이 실시간으로 저 선수 레벨업하고 있는데 그렇게 목도할 때가 있는데 이 경기가 그러했어요. 벤 선수가 제대로 기회를 거머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정 선수와의 어떤 미스매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겨내면서 이혜정 선수를 상당히 애먹였던 경기였습니다. 발라드림은 경기력은 좋았지만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자 부활 조건에도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탈락이 확정됐고요. 2골을 넣은 블라비는 아직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월클과 원더전을 지켜보면서 4강 패자 부활의 카드 희망을 걸어봐야겠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